한 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모임에 오랜만에 나갔는데 모르는 얼굴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분 처음 보는데 누구시지? 아니 동미잖아 동미. 몰라보게 예뻐졌지? 양악 받았대 양악. 양악 수술 받으면 다 예뻐지는 걸까요? 그러면 저도 받으면 예뻐질 수 있을까요? 오늘 알아봅니다. 얼굴이 확 달라져서 나타난 연예인이 쉬는 동안에 양악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 일반인이 양악 수술을 받았다가 사망했다는 뉴스도 봅니다. 치과에서도 하고 성형외과에서도 하는 양악 수술, 과연 예뻐지는 미용 수술일까요? 오늘 이분께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서형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서형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양악 수술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부터 먼저 OX 퀴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궁금해하시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양악 수술은 어린 나이 10대에 하는 게 가장 좋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X입니다. X입니까? 네. 아닌 거군요. 네네. 예. 그렇지 않고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를 수술의 시기를 결정할 때 네. 얼굴뼈의 성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수술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인종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네. 여자의 경우에 17세, 17세. 남자의 경우에는 18세 정도까지 지나야지 예. 얼굴뼈의 성장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개인적인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성장이 다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수술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대 이제 친구들이 예. 외래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 보통은 자 이제 수능 시험 치고 수능 시험 끝나고 합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 마치고 민증 나올 때쯤 돼서 하자. 네. 이 정도 좋습니다. 시기가 네네. 제일 좋은 시기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자녀분들이 분명히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엄마 나 양악 받으면 예뻐지겠지 이런 얘기 하겠지만 네. 이때까지는 기다리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렇습니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또 질문입니다. 요거 양악 수술하면 신경 손상이 무조건 생긴다. OX. 정답은 X입니다. X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신경을 나눌 때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양악 수술에서 많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 받고 나면 물 마실 때 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모른다든지 예. 아래턱 쪽에 감각이 소실되는 게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당연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이제 inferior alveolar nerve라고 해서 하치조 신경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턱 요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신경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경이 이전에 이제 진단 기술이 발달하지 못할 때는 이 신경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몰랐던 거죠. 사람마다 개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 신경의 주행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조금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CT라든지 최근에 3차원 진단 기술이 충분히 잘 발달되면서 개개인별로 이 신경이 어떻게 주행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신경의 주행을 감안을 해서 수술을 정교하게 잘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부작용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렇습니다. 정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행이고요. 자,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양악 수술을 하려면 교정 치료도 무조건 같이 해야 한다. OX. 정답은 X입니다. 이것도 X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악 수술과 교정 치료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치아의 교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수술 전 또 수술 후에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치아의 교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 교합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치아 교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교정 치료 없이 수술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 교합 유무가 잘 안 맞다고 하면 교정 치료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네네. 운 좋게 잘 맞으면 교정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수술 전에 이 치아 교합을 교정과 교수님하고 저랑 같이 봤을 때 이 교합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네. 지금 이 교합을 유지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정 치료 안 하고 이 교합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악과 하악의 움직임만 위치만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 치료를 수술 전, 수술 후에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점점 추세가 양악 수술을 한 다음에 교정 치료를 안 해도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겠군요.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보통은 수술 전 교정 치료, 그다음 수술 후 교정 치료 이렇게 3단계로 보통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수술 전 교정 치료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선수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교정 치료를 수술 전에 하지 않고 먼저 수술부터 해놓고 나서 교정 치료를 대부분은 수술 후 이후에 하는 것이 요즘에 또 하나의 트렌드긴 한데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그 양악 수술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교합, 부정교합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치과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선생님도 환자들을 보실 때 치과 선생님이랑 같이 콜라보 작업 같은 걸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정과 교수님하고 성형외과 의사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수술 계획을 상의를 하고 그리고 치료 과정을 다 면밀히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상적인 치아의 교합을 설정하는 부분들은 교정과 교수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얼굴의 전체적인 프로파일을 바꾸는 이 작업들은 또 성형외과 의사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콜라보레이션해서 이상적으로 안정적인 치아 교합을 설정할 수도 있으면서 또 아름다운 얼굴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뉴스에서 약간 무서운 기사를 저희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양악 수술을 받았는데 사망했다. 이게 그만큼 위험한 수술인가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돼 왔고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면 죽음을 불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목숨 걸고 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 이제 기사들도 저희가 이제 종종 접하고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제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수술을 하는 타겟이 되는 상악과 하악이라는 이 구조물 자체가 숨을 쉬는데 관여하는 기도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뒤로 숨길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붓는다든지 혹은 피가 나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도가 막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악관 교정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관 고정이라고 하면 상악과 하악을 수술 위에 묶어 놓는 것이죠. 입 다문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시잖아요. 붕대 칭칭 감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악관 고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뼈를 이동시키고 나면 이게 제 위치에서 제대로 잘 이제 유압이 될 수 있게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안 그래도 코로 숨 쉬기도 힘들고 입안도 다 부어 있는데 입까지 이렇게 묶어 놓고 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빨아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고 만약 그런 경우에 구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악관 고정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는? 그럼 그렇습니다. 입이 좀 벌어지겠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숨도 좀 편하게 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라든지 음료를 마시는 것도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술 계획을 가지고 정확하게 수술해서 출혈량을 최소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수술 후에 악관 고정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점점 추세가 안전해지고 이런 사망 사고는 점점 줄어가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행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양악 수술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냐, 왜 이 수술을 하느냐,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양악 수술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교합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죠. 부정교합은 아랫니, 윗니가 안 맞는 거죠. 맞습니다. 부정교합이 있으면은 이 저작작용, 씹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기능적으로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교합을 개선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순구결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주걱턱의 외모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치아 교합도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합을 해결해주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면 비대칭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죠. 안면 비대칭은 좌우가 안 맞는 거죠. 맞습니다. 좌우가 안 맞는 경우고 특히 질환에 의한 경우 반안면 외소증이라든지 혹은 두개골 조기 유압증 같은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안면 비대칭이 심하게 이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얼굴의 중심축이 한쪽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양악 수술에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수면 무호흡 환자들에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좀 특이하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환자들 같은 경우에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밤에 잘 때 숨을 잘 쉬게 하기 위해서 양악 수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교합, 교합이 잘 안 될 때 아랫니, 윗니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구순 구개열, 요거 설명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안면 비대칭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무호흡이 있을 때 양악 수술을 하게 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을 어떤 소녀가 찾아와서 선생님 나 예뻐지고 싶어요. 양악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선생님 뭐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십니까? 사실 이것은 일단은 그 외에 미용 목적 말고 다른 양악 수술 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교합은 괜찮은지, 혹은 이 안면 비대칭이 남들이 봤을 때 눈에 충분히 띌 만한 정도인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축이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미용 목적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삶의 질과 연관시켜서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양악 수술을 하게 되는 목적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순 구개열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열이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열이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크래프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갈라진 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가져와서 새로 생각해 보면 구순 구개열은 구순에 열이 있거나 구개에 열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구순은 입술로 말하는 것이고요. 구개는 입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순 구개열은 입술이나 입천장에 갈라진 틈이 생겨서 태어난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안고 태어나는 거지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4주에서 8주 정도 기간에서 있을 때 입술과 또 입천장을 이루는 이 조직들이 자라나면서 가운데로 모여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융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구순 구개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생긴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제는 쓰시면 여러분들 안 되는 용어입니다. 언청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용어 쓰시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는 구순 구개열인데 이게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젖을 빨 때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일단은 첫째로 봤을 때 외모상 보기가 싫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구순 구개열 자체가 단순히 입술과 그다음 입천장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구조물들을 다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치아라든지 인접한 코, 그다음 상악뼈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단계별로 시기에 맞춰서 수술과 교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순 구개열이 있게 되면 코랑 입이 뚫려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이들이 젖을 빨 때 힘도 잘 안 들어갈 뿐더러 이게 코로도 넘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결을 해야 하는 선천적 기형 같은 건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보다 흔하다면서요? 굉장히 흔합니다. 실제로 안면부에 생긴 선천 기형 중에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인종,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650명 내지 1000명에 1명 정도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순 구개열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외래에서 부모님이 오셨을 때 물어봅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임신 때 내가 뭘 먹었는데 그것 때문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건 그냥 1000명 중에 1명이 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거나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하나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같은 분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건데 요게 이제 선생님, 요게 수술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다. 이게 단계별로 몇 번의 수술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 성장 과정에 맞춰서 단계별로 수술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생후 3개월 정도에 입술을 교정해 준 수술을 먼저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생후 한 1년 정도 됐을 때 입 천장을 닫아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시기가 지나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저학년 정도가 됐을 때 예. 잇몸에 또 갈라진 그 치조열이 있는 경우에는 예. 뼈를 이식해서 그 부분을 메꿔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예. 그 이후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이제 성장기를 보내고 나서 네. 성인이 되고 나서 얼굴뼈의 성장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양악 수술을 해서 네. 전체적인 부정교합이나 안 그러면 얼굴의 안모, 예. 얼굴의 프로파일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까지 끝나고 나면 또 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인접한 코의 비대칭이나 네. 그런 부분들도 교정해주는 구순 비변형 교정술을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게 있으면 3개월 때부터 이미 손을 대기 시작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이 아이들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문제들은 조금씩 이렇게 이제 고쳐 나가신다는 얘기인데 네. 구순열도 그러면 해결이 됐고 구개열도 해결이 됐는데 마지막에 양악 수술하신다는 게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가 좀 헷갈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죠? 네. 양악 수술하는 목적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순 9개월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턱뼈는 많이 성장하고 네. 상악골, 위턱뼈는 성장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접시 페인 모양이라도 하고 예. C자처럼 이렇게 얼굴이 옆모습에 옆으로 볼 패여 때 있는 이렇게 돼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을 이제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줘서 이제 튀어나와 있는 상악은 뒤로 집어넣고 하악은 뒤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성장이 좀 덜 돼 있는 들어가 있는 상악은 앞으로 내줌으로써 얼굴형을 이제 변화를 시키고 동시에 부정교합도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간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해서 미용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도 없는 성인이 되도록 성장을 도와주시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거는 미용의 부분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좋은 삶의 질의 문제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구순 9개월 때 양악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안면 비대칭일 때도 이걸 쓴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안면이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압니다. 네. 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 선생님 어떤 사람은 손을 대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도 되고 이런 건가요? 일단 안면 비대칭에서 질환에 관련된 부분들은 수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환이 있어서 안면 비대칭이 생긴 거?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반안면 외소증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헤미페이셜 마이크로조미아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얼굴 한쪽을 담당하는 혈관들이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결론적으로 한쪽 얼굴 성장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게 심한 경우에는 턱 관절이 아예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적극적으로 교정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안면 비대칭이 그냥 조금 틀어진 게 아니라 보통 자세히 보면은 치아, 전체적인 이 치아 자체도 같이 안면 비대칭의 방향을 따라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교합도 같이 동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반안면 외소증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 두 가지를 다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두개골 조기 유합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두개골 조기 유합증이요? 맞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는 이 두개골을 이루는 뼈들이 조각조각으로 다 분리가 돼 있거든요. 아직 안 붙어 있죠, 그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이 되면서 유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너무 빨리 유합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 부분은 안 자라겠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안 자라고 또 비대칭적으로 유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두개골이 틀어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동시에 두개골과 인접해 있는 상악과 하악, 얼굴뼈들도 같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개골 조기 유합증의 경우에도 안면 비대칭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면 비대칭이 생기면 어깨도 틀어지고 가슴도 틀어지고 허리까지도 틀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깁니까? 반드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따로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안면 비대칭 지금 말씀해 주신 이유들은 이제
뼈에 문제가 있었던 맞습니다. 문제들이고 이거는 이제 뼈가 문제가 있으니까 뼈를 고쳐야 하고 선생님의 전문적인 손길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뼈의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도 안면 비대칭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면 비대칭은 반드시 뼈에 문제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보는 이 안면의 얼굴 자체가 안쪽은 뼈로 이루어져 있지만 바깥쪽은 연부 조직, 피부로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앞바퀴 너무 많잖아요. 근육도 있고 맞습니다. 피부도 있고 지방도 있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얼굴뼈의 문제가 주된 문제라면 저처럼 뼈 수술한 사람들이 뼈를 교정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연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 연부 조직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부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게 페리롬백 디지즈라는 병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이 질환 같은 경우는 이 연부 조직의 위축이 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방 이식 같은 걸 통해서 연부 조직을 복구시켜주는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뼈가 문제가 되면 이제 뼈를 수술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한쪽이 지방이 많고 한쪽이 지방이 없어서 생기는 비대칭이라고 하면 지방을 흡입하든지 뭐 지방을 주입하든지 하면 될 것이고 맞습니다. 한쪽이 또 근육이 너무 많아서 생긴 비대칭이라고 하면 뭐 보톡스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치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안면 비대칭이 사실은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전혀 없었던 분들은 걱정은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데 매일 아침 거울 보시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선생님께 상의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안면 비대칭으로 검색을 해보면 마사지, 침, 경락, 뭐 온갖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방법들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선생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면 비대칭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뼈의 문제라든지 또 연부 조직의 문제,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뼈에 문제가 있어서 안면 비대칭이 발생한 경우에 경락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만져서 해결이 되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맞게 정확한 이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에 맞게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그러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수면 무호흡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원래 이제 저희가 수면 무호흡 코골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른들의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일단은 살을 빼세요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양압기 같은 거를 이렇게 마스크를 해서 쓰시고 그런 치료를 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면 무호흡 코골이가 있으면 아데노이드 제거하는 수술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전 방송을 보시면 다 나오는데 선생님은 이걸 양악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보죠. 보통 이제 수면 무호흡 같은 질환들은 생기는 원인들이 구조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만이라든지 다른 것도 원인이 되지만 이제 턱이 작은 경우에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턱이 작으면 수면 무호흡이 생길 수 있군요. 수면 무호흡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공기가 지나가는 이 길에 길이 좁아져 있어서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턱이 작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턱이라는 작아진 턱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 또 혀라든지 다른 연부 조직 구조물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워서 자면서 이 구조물들이 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숨길을 막기 때문에 양악 수술을 통해서 이 작은 턱을 앞으로 전진시켜 줌으로써 공간을 넓혀줘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선생님 그 전에 양압기도 써보고 살도 빼보고 다 해봤는데도 안 돼서 결국 선생님한테까지 오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사실은 비만이 있는 경우에 살 빼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살이 안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양압기를 갖다가 하면 좋아진다고 양압기 죽어도 못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불편해서 난 잘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런 비만 같은 이유들 때문에 먼저 수술을 하고 나서 또 같이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턱이 작은 분들이 수면 무호흡이 잘 온다고 구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턱도 작고 그러면 이렇게 약간 돌출되신 분들도 그럴 수 있나요? 입이 어떻습니까? 모양으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통은 턱의 크기가 이제 보통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턱이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이 숨길 자체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턱이 작다고 100%다 수면무호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자기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심한 코골이를 한다든지 혹은 주변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숨이 탁탁 막히는 것 같다. 너 밤에 잘 때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손가락 3개를 이제 대봤을 때 이 3개의 너비 정도가 보통 통상적인 평균적인 턱의 이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3개가 안 되는 경우, 2개라든지 좀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혹시 내가 코골이를 한다든지 이런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는 게 턱이 작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은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대보셨는데 요 손가락보다 턱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턱이 조금 작은 턱일 수 있다. 조금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수면 무호흡의 이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정교한 수술이 이루어져야 숨구멍도 열리고 나중에 이제 얼굴 모양도 이전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즘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양악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수술 계획을 수립해서 시뮬레이션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그냥 엑스레이를 바탕으로 한 이제 2D로 우리가 수술 계획을 설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턱을 얼마나 앞으로 빼느냐, 혹은 집어넣느냐, 앞뒤 이 관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3D 테크놀로지가 우리 의료에 접목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반영을 수술에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가령 턱의 움직임도 앞뒤뿐만 아니라 위아래 혹은 좌우에 이런 움직임까지 전부 예측을 하고 이걸 반영으로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수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술 계획을 좀 교정하고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술 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선생님들도 미리 보시고 맞습니다. 환자분들도 보실 수 있나요? 환자분들에게도 필요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뼈가 지금 수술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환자들한테 해주면 좀 이해를 쉽게 하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다가 이건 뭐 의료진에게도 좋은 일이고 맞습니다.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점점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런 일들도 더 생기네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양악 수술로 검색을 해보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첫 이미지는 이겁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붕대를 이렇게 감고 이렇게 미라처럼 감아서 입도 꼼짝 못 벌리고 꼼짝도 못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양. 그러면 학생들은 방학 때 받으면 된다고 치고 직장인들은 이거 참 곤란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사실 이제 악관 고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수술 후 회복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사실 붓기가 좀 가긴 해요. 가긴 하고 통상적으로 이제 얼굴뼈의 붓기 같은 경우는 짧게는 6개월, 또 교과서적으로 1년까지도 간다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술을 환자들한테 이제 하고 나서 그 경과를 외에서 보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붓기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관 고정을 이전에는 4주에서 6주 정도 한 달 동안 계속 했었어요. 근데 악관 고정을 하지 않으니까 입을 잘 벌릴 수가 있게 되고 그 턱 관절 자체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 붓기도 더 빨리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음식물 섭취하는 것도 많이 자유롭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얼굴뼈 붓기가 꽤 많이 빠져서 일상생활하는 특별히 많이 불편해하시진 않아요. 그러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 선생님 휴가를 며칠 정도 쓰면 가능할까요? 뭐 직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2주 정도. 2주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입원 기간은 짧게는 하루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하루만 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2, 3일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또 걱정되는 건 비용 문제인데요, 선생님. 맞습니다.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맞습니다.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목적에 따라서 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 안면부에 기형이 있는 경우, 구순 9개열, 안 그러면 반안면 외소증,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골 조기 유압증 이런 여러 가지 기형들로 인해서 선천성 기형들 맞습니다. 발육 부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보험 적용이 됩니다. 또 이제 부정교합이 되게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저작작용이 힘들고 한 경우에는 특정한 몇 개의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보험 적용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비보험에 되는 적용되는 비용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싸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낮출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양악 수술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로 따라 나오는 게 안면 윤곽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얼굴의 형을 조금 이렇게 손을 본다, 바꾼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맞습니다. 뭔가요, 선생님? 조금 알기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요. 건축과와 조각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은 건축을 하는 것이죠. 집을 새로 짓는 거고. 맞습니다.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새로 재건축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면 윤곽 수술은 조각을 해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안면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축이 잘 똑바로 있는 경우에 양쪽 얼굴에 너비가 달라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면 윤곽 수술을 해주는 것이 낫고요. 그렇지 않고 중심축 자체가 완전히 돌아가 있는 경우에는 양악 수술을 통해서 재건축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면 윤곽을 검색을 해보면 이제 나오는 게 광대뼈 깎는 거, 그다음에 사각턱, 그다음에 턱끝 이렇게 해서 뭐 3종 세트?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부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인테리어의 개념 같은 거고. 맞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양악 수술은 이제 집을 거의 새로 짓는 맞습니다. 거의 리모델링, 전체적인 리모델링 수준의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저희가 궁금했던 양악 수술, 이 수술은 뭐냐, 그리고 왜 하는 거냐,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서형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바르게 고쳤더니 예뻐지고 잘생겨졌더라 인 거지 예뻐지려고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양악 수술은 그런 수술입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